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성윤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이 수사 무마 외압에 연루됐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성윤 공소장에 나온 이 사실들, 이게 어떻게 언론들이 알 수 있었을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자,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과거 같으면 이 내용이 문제입니다. 조국이 정말 이 수사 외압을 했느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조국 수석은 과거에 민정수석은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기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거는 범죄입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런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공소장이 언론에 알려지고 오늘 아침 신문에 조국이 헤드라인에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도 이규현 검사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지금 청와대 법무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범계 장관 오늘 출근길 기자들한테 이를 보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더니 드디어 오늘 이 유포 사실을 조사하라. 자, 유포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에게 지시한 겁니다. 자, 이제 대검찰청이 이 공소장이 유포된 경위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유포 경위를 조사하라고 하지만 조사를 해본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누가 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찾았다 하더라도 어떤 죄목을 할 것이냐. 물론 내부적으로 훈령에 따라서 징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을 수사해서 기소하거나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범계 장관이 길길이 날뛰는 것은 위선자적 측면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사실이 피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오히려 야 잘했다 이렇게 했던 자들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면 이렇게 길길이 날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박범계 장관의 조사 지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금 감찰 일과 등에 지금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본질은 야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조국이 정말 그런 일을 했어? 아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일을 했어? 이게요 본질이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곁다리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조사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갖고 올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케이스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경우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고 무슨 기소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무 배제를 시키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난리부르스를 치지 않았습니까?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거 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니야 윤석열 그렇게 직무정지 아니야. 이래. 두 차례나 윤석열은 오뚜기처럼 복귀했습니다. 이런 과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장관의 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잡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나 이 피의 사실 유포보다 더 큰 정의는 국민의 알 권리였습니다. 특히 박상기, 조국, 이광철 이름만 들어도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건 기자라면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몇몇 내용이 취재에 의해서 알려진 겁니다. 이런데 범인을 색출하라 이게 통하겠습니까? 자,
조국 전 장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당시 선임행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중단 요합에 관여한 사실이 이 공소장 내용에 담기면서 지금 언론이 일제히 오늘 아침자에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박범계가 화가 나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이지검장의 혐의와 이에 관련된 조국 전 장관 등 관련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조국, 박상기가 더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박범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곧이어 조남관 대행은 대검찰청 감찰 1과와 감찰 3과 정보통신과에 박 장관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왜 정보통신과가 등장하는지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2일 수원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 이정섭 수사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이성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직후 전국의 검사 2,000명가량이 열람할 수 있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소장 내용 A4 용지 16쪽 분량이 자동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러자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찰 내부망에 이 공소장 내용이 등록됐기 때문에, 자동 등록됐기 때문에 누가 언론에 이 내용을 유출했는지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가 이 지시를 전달한 겁니다. 자, 이지검장의 구체적인 혐의 외에도 사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이 검사 등에 대한 수사 무마를 요구했다는 공소 사실이 담겨졌습니다. 이게 오늘 헤드라인으로 뽑힌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까지 나섰어? 이거 정말 불법입니다. 자,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 자격을 모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한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형법 126조 피의 사실 공표죄는 금경 등 수사기관이 공판 청구 기소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하도록 할 뿐 기소 이후 공소장 공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수사를 해서 유출한 사람을 사법 처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얼마 뒤면 재판이 열리면 이 공소장이 다 공개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늘을 가리려는 이들의 도발은 국민들을 오히려 더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던 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박범계가 이야기하지 왜 지엽적으로 누가 흘렸어 이것만 합니까? 조국 전 장관 본인은 자기는 이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어쩌면 조국을 다시 수사해서 재판에 넘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박범계 장관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9월 만들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한 새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 법무부 훈령입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 규정 17조는 공소장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원천 금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 조국 수사를 막기 위해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나쁜 정권입니다. 내로남불, 자기들이 피해를 받을까 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적폐수사한다고 해서 막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뛰어다닐 때 언론에 중계방송되듯이 보도했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자기들이 이제 범죄자로 수사를 받으니까 이런 이상한 훈령을 만든 겁니다. 자, 박범계 장관은 조국이 만든 이 금지 규정을 근거로 조국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이 담긴 공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낯 두꺼운 인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박범계의 지시는 거꾸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국민들한테 더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박범계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공소장 사전 유출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냐고 묻자 더 묻지 말라고 하더니 오후에는 진상조사를 결국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좀 속으로 열불이 터진 모양입니다. 중앙일보는 법조계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공소장 공개를 꼬투리 삼아 조국 이성윤 감사기에 나서는 거냐, 이런 비판 소리가 크다. 어차피 몇 주 뒤면 법정에서 다 공개될 텐데 조금 일찍 알려졌다고 해서 큰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또 수사팀이 공소장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언론 보도들이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팀이 언론에 흘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자동 공유된 데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박 장관이 나서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진단합니다. 혹여 공소장 내용이 법무부 훈령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방법으로 유포되었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더라도 본래 사건의 중대성이 큰데다 피고인 이성윤이 공적 인물, 엄청난 공적 인물입니다. 퍼블릭 피겨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우도 이 피해 사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지 못했습니다. 자, 한 법조인은 공소 제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트집을 잡아 이지검장의 중대한 공소 사실 등을 가리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망신만 당하는 겁니다. 게다가 내로남불, 이미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박범계 장관이 절차적 정의를 특정 사건에만 적용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기들이 불리한 사건을 공개하면 이렇게 펄펄 뛰고 자기한테 유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자, 여권 인사가 기소될 때만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여권 인사가 절차적 정의를 어긴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려는 게 아니냐. 임은정 부장검사 케이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박범계 장관이나 문재인 정권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도둑은 안 잡고 신고자를 잡으려 한다. 도둑은 안 잡고 신고자를 잡으려 한다. 도둑은 누굽니까? 이성윤, 조국, 박상기,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고자를 잡으려 한다. 지금 공소장 사전 유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형 범죄에 연루된 이성윤 등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직무 배제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의혹만 가지고도 직무 배제를 했다.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왜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까지 됐는데도 직무 배제 등을 하지 않는지 비판 목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죽은 윤석열이 산 박범계 문재인을 잡게 생겼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